자, 오늘은 1200W 광량의 조명, 그러니까 별도의 전원 없이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조명이고요. 고덕스에서는 이 1200W 광량의 조명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네, 뭔가 끝판왕 느낌의 조명인데 이 조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제품은 제가 가오포토에서 무상으로 받은 건 아니고 리뷰 조건으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한 조명입니다. 그럼 우선 1200W 광량의 조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한 400W에서 600W의 조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조명이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고광량 제품이 왜 필요하냐면 광량이 저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고광량 제품이 필요한 겁니다. 우선 뭐 스튜디오가 굉장히 크다든지 아니면 첨고가 높다든지 뭐 그런 광량이 꽤 많이 필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조명의 광량은 거리가 2배가 멀어지면 광량은 4배가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좀 먼 데에서 조명을 쓴다면 광량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한 리플렉터 같은 거를 쓴다면 광량이 굉장히 세가지고 사실 이렇게 고광량 제품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부드러운 조명을 쓰기 위한 소프트박스라든지 어브렐러라든지 이런 디퓨저를 사용을 한다면 광량이 확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광원이 넓어지는 것들, 소프트박스가 작지 않고 크면 클수록 또 광량이 저하가 되겠죠. 아무래도 광원이 커지니까. 그래서 웬만한 스튜디오에서는 그 고광량 제품이 필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옵티컬 스누트라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햇빛 들어오는 것처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광량 저하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바로 제품입니다. 광량 저하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옵티컬 스누트를 두고 풀 발광으로 때렸을 때 조명입니다. 이 정도 조명을 맞추려면 조명에서 64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광량을 낮춰야지만 그게 둘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옵티컬 스누트를 쓴다는 거는 제가 풀발광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64분의 1 정도 광량만 사용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굉장히 광량 저하가 심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좀 더 고광량 제품이 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에서 사용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아무래도 태양이 있기 때문에 주광원인 태양을 이기기 위해서, 맞짱을 뜨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AD200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AD200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량이 약하죠. 태양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 광량을 높이는 방법, 태양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리플렉터를 사용하고 고속동조를 사용하지 않게 뒤에까지 선명하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광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제가 AD200을 주로 썼고 300도 있고 400도 있지만은 이제 1200W라면 저도 좀 더 소프트박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고속동조를 사용을 해가지고 f1.4도 한번 써본다든지 그렇게 좀 더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D200에다가 AD-S2 작은 리플렉터를 달았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AD400 프로의 표준 리플렉터를 달았을 때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AD1200 프로의 광량입니다. 확실히 밝아졌죠. 3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봐도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스피드라이트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광량이 차이가 나는지 좀 모르잖아요. 동일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V860-2나 V1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V860-2고요. 그 다음에 V1입니다. V1이 좀 더 밝죠. 그 다음에 AD1200 프로입니다. 아까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한 거예요. 자, 순차적으로 스트로보부터 AD1200 프로까지 비교해 본다면 이 정도 광량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제가 개봉을 하면서 제품을 실제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방 위쪽에 이렇게 열어보면요. 자, 이렇게 손잡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리어처럼 그런 되는 형식이고요. 밑에는 뭐 당연히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구조고요. 잘 굴러가나?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닫고, 겉에 한번 볼까요? 겉에 뭐가 있나? 뒤쪽에 열어보면, 오! 이럴 수가. 이게 멜 수 있는 가방이네요. 이걸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멜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여기를 열어보면 이거는 방수 비닐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렇겠죠. 네. 비 오는 날 씌우라고. 고덕스 조명들은 방수가 되는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주머니가 있긴 한데 뭐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넓은 그런 건 아니에요. 뭘 넣을 수는 있어요. 이만큼의 공간에. 이 옆쪽에도 여는 게 있는데 옆쪽으로 열면 파티션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파티션이 거의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조명을 넣게 되면 이 파티션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들어있는 이유는 만약에 조명을 빼고 다른 카메라 장비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가방으로 예, 조명 없이도 카메라만 넣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주머니가 뭐가 달려 있네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우선 이쪽에 열어보면 네, 사용 설명서가 네, 중국어 버전, 한글 버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비닐 주머니가 하나 있고 메모리 카드 같은 거 넣는 그런 수납 공간인 것 같아요. 필터 정도가 딱 들어가겠네요. 우선 AD 1200 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조명들이랑 다르게 헤드하고 본체 부분이 이제 별도로 따로 되어 있어요. 사실 뭐 AD 600 프로 같은 제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헤드랑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따로 있는데 얘는 애초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명이 너무 무거우면 삼각대에 좀 무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얘는 그래도 조금 덜 무거우니까 얘를 위에다 놓고 그럼 무거운 애를 아래에다 가지고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삼각대에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줄 같은 경우 제가 재봤어요. 3.3m. 예, 3.3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연장할 수 있는 연장 키트가 따로 팔아요. 근데 뭐 거의 뭐 그렇게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가방은 이제 좀 치우고 먼저 본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왜 있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어깨에다가 메고 조명을 들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동을 이제 자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게 되게 좋죠. 그리고 이제 삼각대 없이 사람이 인간 삼각대를 하는 경우에 특히나 좋습니다. 자, 얘를 까볼게요. 그리고 여기 양쪽에 또 보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물 같은 망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명이 한쪽으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반대쪽으로 이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케이스를 끼더라도 이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자, 이게 본체입니다. 크기는 한 이 정도. 먼저 본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전원 버튼이 있고, 이제 전원 버튼을 끼려면, 전원을 켜보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건 충전기. 아답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배터리가 진짜 커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AD200이거든요. AD200보다 더 크고 무겁습니다. 엄청나죠? 배터리 무게만 1.35kg 정도 됩니다. AD200이 배터리까지 해봤자 1kg 정도 남짓인데, 아무튼 배터리가 정말 굉장히 큽니다. 이 배터리를 먼저 이제 장착을 해 볼게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전에 AD400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바로 이제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단자가 이쪽에 달려 있고, 그리고 이 충전 단자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껴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배터리를 분리해야지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배터리 장착하고 빼는 거는 다시 이렇게 쭉 밀면 손잡이가 나오죠. 손잡이를 잡아 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까지 같이 옆으로 밀어줘야지 이렇게 빠집니다.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예, 전원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고덕스 조명을 이제 써보신 분들, 특히나 AD200이나 AD400 프로 뭐 이런 식의 조명을 써보신 분이라면 사실 조작하는데 하나도 부담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발광할 수 있는 버튼이 지금 조명 연기 안 돼 있죠. 있고, 그리고 모델링 램프, 그리고 그룹이랑 채널을 조정할 수 있는 거 한 번씩 누르면 그룹을 바꿀 수가 있죠. 꾹 누르면 채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메뉴예요. 메뉴도 종류는 사실 메뉴 크게 쓸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간단하죠. 근데 이런 것도 다 동족에서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소리, 그러니까 발광한 다음에 이제 충전이 됐을 때 삐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를 켜냐 끄냐 이런 건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버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작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용 이제 C 타입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하고 유선으로 그 3.5 단자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조기가 없어도 케이블로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별도로 케이블만 사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은 고무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빠지는 건가? 빠지는 것 같아요. 고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사실상 그냥 맨 바닥에 막 놔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거 좀 아끼시는 분들은 절대 바닥에 놓지 않겠지만 사실 저는 좀 막 쓰는 편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헤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뚜껑을 열고 조명 램프를 보호해주는 스펀지들을 빼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리플렉터가 이제 장착이 돼 있어요. 리플렉터는 이렇게 빼서 쓸 수 있고, 이 기본 리플렉터 말고 VNS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액세서리들을 그냥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만 보면 꽤나 가벼워요. 1.29kg가 됩니다. 그래서 AD200보다 조금 더 무거운 수준이죠. 사실 이것까지 달려 있어서 그런 건지 얘까지 빼면 1kg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삼각대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 삼각대 안 쓰고 그냥 작은 삼각대에서도 충분히 얹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케이블이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케이블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무게가 1.8kg, 제가 재봤어요. 1.8kg가 됩니다.
얘는 뭐 별거는 없는데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자면 우선 조명삼각대에다가 그냥 끼는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구멍이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 구멍이 있고 이쪽에 구멍이 있고 해서 이쪽으로 하던 이쪽으로 하던 둘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요거를 빼가지고 다시 옮기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산 액세서리를 낄 수 있는 구멍이 여기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이제 장착을 해 볼게요.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냥은 안 빠져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를 당기고 뽑아야지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 엄청 밝아졌죠? 이걸 조명을 끌게요. 모델링 램프를 끄고 풀 발광일 때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엄청납니다. 1200W의 광량을 쏘는 거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요. 한 4분의 1 정도 하면 그래도 소리가 커. 이게 찍는 맛 좀 나겠네. 근데 지금 삑벅하고 충전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 소리가 지금 꺼져 있어서 그런데 소리를 켜볼게요. 다시. 자, 풀발광 상태에서 번쩍하고 나서 2초 후에 이제 재충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600 프로 제품하고 1200 프로 제품하고 아마 만약에 사신다면 이 두 개에서 고민하실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 스펙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광량은 뭐 600W와 1200W 딱 두 개 차이고요. 광량 횟수, 그러니까 풀발광으로 했을 때 AD 600%는 360회가 되고 AD 1200%는 500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량이 2배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는 거는 확실히 이게 대단한 건데, 왜냐면 1200%를 가지고 2분의 1 광량으로 사용한다면 600%하고 비슷한 광량이 되는 건데 그렇게 비교하면 360대 1000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배터리 부족 없이 충분히 촬영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무게는 2배도 아니고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커지고 헤드 분리형이기 때문에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모델링 램프는 별 차이가 없어요. 38W랑 40W, 그래서 뭐 거의 차이가 없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아쉬운 게 재충전 속도예요. 600% 같은 경우는 재충전 속도가 0.9초인데 1200% 같은 경우에는 2초예요. 이게 이상하게 더 늘어났죠. 만약에 1200% 같은 경우도 같은 0.9초였으면 이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2분의 1 광량, 600%랑 비슷한 광량을 해도 별 사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0.9초하고 1초 차이니까. 사실 고독세에서 스튜디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QT1200이라는 조명이 있어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재충전 속도가 0.9초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나는 야외에서도 필요 없다, 그런다면 사실 이런 스튜디오용 1200W 조명을 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너는 이걸 샀냐? 뭐 야외에서도 쓰려고 산 거기도 한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옵티컬 스누트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 옵티컬 스누트에 쓰려면 사실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그 모델링 램프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찍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참고로 스튜디오용 조명 같은 경우에는 마치 백열등 같은 그런 전구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의 특징이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밝기도 LED보다 한참 못 미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조명이 어떻게 나가는지 미리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옵티컬 스누트를 잘 만지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1200%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이 조명을 가지고 뭐 태양과 맞짱을 뜬다든지 역광 상태에서, 아니면 흐린 날에 이 조명을 가지고 태양 같은 그런 빛을 만들어 가지고 촬영해 보는 거. 저번에 AD200으로 했었지만은 이번 1200W로 한다면 더 주위를 활짝 밝혀가지고 더 리얼한 사진 한번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